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 에이전트 개발 여정에서 가장 설레면서도 동시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프로덕션 배포와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관찰성에 대해 심도 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컬 환경이나 실험실에서 수많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며 에이전트의 가능성을 확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코드가 내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는 것과 실제 수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에이전트가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사용자의 손에 전달되는 순간 우리는 성능 저하, 예기치 못한 비용 폭증, 그리고 에이전트의 엉뚱한 답변과 같은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은 평가와 관찰성의 확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전트 배포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블랙박스처럼 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벗어나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이전트를 실제 서비스에 배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에이전트가 왜 이런 답변을 내놓았는지, 내부에서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블랙박스라고 부르죠. 블랙박스 상태의 에이전트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보안과 윤리, 그리고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받지는 않았는지, 혹은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이전트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글래스박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관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에이전트의 모든 의사결정 경로와 도구 활용 단계를 마치 유리상자 안을 보듯 투명하게 시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갖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투명성은 곧 신뢰의 기반이며 이 신뢰가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의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진정한 비즈니스 도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전트의 내부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트레이스와 스팬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먼저 트레이스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최종 답변이 출력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은 전체 실행 단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전체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행 항공권을 예약해줘 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 그 요청이 처리되는 전 과정이 하나의 트레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세부적인 단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팬입니다. 스팬은 트레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작업 단위입니다. 언어 모델에 프롬프트를 보내는 행위,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항공편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혹은 결제 시스템 API를 호출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적인 스팬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전체 영수증이 트레이스이고 그 영수증에 적힌 항목 하나하나가 스팬인 셈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화하면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동안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혹은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우리가 에이전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세 가지 골든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입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답변을 내놓는 데 20초 이상 걸린다면 사용자는 서비스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트레이스 시간뿐만 아니라 각 스팸별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특정 모델 호출이나 API 응답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AI 에이전트는 호출할 때마다 토큰 단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사소한 품질 향상을 위해 너무 많은 모델 호출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비용이 비즈니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시간 비용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치 못한 API 호출 루프나 과도한 자원 소모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청 오류입니다. API 연결 실패나 잘못된 형식의 응답과 같은 오류 발생률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지연 시간, 비용, 오류율,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프로덕션 운영의 핵심입니다. 기술적인 지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도, 즉 정확성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명시적 피드백과 암묵적 피드백을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명시적 피드백은 사용자가 답변 아래에 좋아요나 싫어요 버튼을 누르거나 별점과 코멘트를 남기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에이전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죠.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친절하게 평가를 남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의 행동 속에 숨겨진 암묵적 피드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답변을 받자마자 질문을 약간 바꿔서 다시 묻거나 재시도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한다면 이는 이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 에이전트의 정확도를 산출합니다. 더 나아가 RAGAS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RAG 시스템의 성능을 정밀하게 점검하거나 LLM 가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답변의 유해성이나 프롬프트 인젝션 여부를 자동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는 우리 에이전트가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지 보여주는 성적표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코드에 관찰성을 심는 과정인 계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표준은 오픈텔레메트리, 즉 OTel입니다. 이는 여러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업계 공통 표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이 OTel 표준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에이전트의 실행 데이터를 관찰성 플랫폼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동 계측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우리만의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랑표즈와 같은 도구의 SDK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스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 계측을 하면 특정 사용자 아이디, 세션 아이디 혹은 사용된 모델의 버전과 같은 맞춤형 메타데이터를 각 스팬의 태그로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계측은 나중에 특정 사용자에게서만 발생한 복잡한 장애를 추적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동화된 표준 계측과 맞춤형 수동 계측의 조화가 에이전트의 투명성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방식은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실전에 투입되기 전 연습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검증하는 오프라인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GSM8K와 같은 수학 문제 데이터셋이나 미리 준비된 정답지가 있는 테스트 세트를 활용합니다. 오프라인 평가는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반복 가능하며 코드를 수정했을 때 성능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단계의 필수 관문이죠. 반면 배포 후에 실제 사용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평가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했던 에이전트도 실제 서비스에 나가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모델 드리프트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는 이러한 실전 상황에서의 변수들을 포착하고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온라인에서 실전 적응력을 모니터링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훌륭한 프로덕션 에이전트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평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완하는 지속적 개선 루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했거나 도구 호출에 실패한 사례들을 수집하십시오. 이런 실패 케이스들은 버려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에이전트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보석 같은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실제 실패 사례들을 다시 오프라인 테스트 데이터셋에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새로운 테스트 세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정밀하게 수정하거나 에이전트의 로직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개선된 에이전트가 오프라인 검증을 통과하면 다시 배포하고 또다시 온라인에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에이전트는 엣지 케이스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무결점의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4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의 수행 결과가 들쭉날쭉한 일관성 부족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프롬프트를 더 명확하게 정제하거나 큰 작업을 작은 하위 태스크로 나누어 여러 에이전트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끝을 맺지 못하고 맴도는 무한 루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종료 조건과 최대 반복 횟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구간에는 더 고성능의 모델을 배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구 호출 오류입니다. 에이전트가 도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도구의 이름과 파라미터 설명을 모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에이전트 간의 혼선입니다. 각 에이전트의 역할을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구분하고 상위에서 적절한 에이전트를 호출해주는 라우팅 또는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도입하여 전체적인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돌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API의 장애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시간을 조회하는 get 밑줄 flight, 밑줄 times 라는 외부 API가 갑자기 HTTP 444 에러를 내뱉으며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서비스가 점검 중일 수도 있겠죠. 이때 관찰 시스템이 이 오류를 감지하면 에이전트가 당황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즉시 준비된 백업 도구로 전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실시간 API 대신
미리 저장된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get 밑줄 flight, 밑줄 times, 밑줄 backup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에이전트에게는 주요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수단을 사용하라 는 명확한 지침과 에러 핸들링 가이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폴백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외부 서비스 장애라는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강인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용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요청을 가장 크고 비싼 모델로 처리하는 것은 마치 단순한 심부름의 대형 트럭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단순한 의도 분류나 고정된 형식의 파라미터 추출 같은 작업에는 저렴하고 빠른 소형 언어 모델, 즉 SLM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 요청의 복잡도를 먼저 판단하는 라우팅 메커니즘을 도입해 보십시오. 라우터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서 오늘 날씨 어때? 같은 간단한 질문은 SLM이 즉시 처리하게 하고 지난 3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농작물 수확량을 예측해줘 같은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작업만 비싼 거대 언어 모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적재적소의 역할 분담은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서비스의 반응 속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비용과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또 다른 전략은 바로 답변 캐싱입니다. 실제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공통된 작업 요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번 모델을 호출해 토큰을 쓰는 대신 캐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존 답변을 즉각 내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AI 모델을 활용해 질문의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하면 캐시 적중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캐싱을 도입하면 모델 호출 비용을 0원에 가깝게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사라져 사용자에게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응답 속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캐싱은 단순한 기술적 기법을 넘어 프로덕션 에이전트의 효율성을 완성하는 비즈니스적인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실험실에서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관찰성으로 에이전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밀한 평가 체계로 실력을 검증하며 스마트한 폴백과 비용 최적화 전략으로 서비스의 단단함을 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에이전트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든든한 파트너여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 깊은 고민이나 기술적인 질문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디스코드에 접속해 전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축한 관찰성과 평가 시스템이 에이전트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명확한 돋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깨고 나와 세상 속에서 신뢰받으며 작동하는 멋진 프로덕션 에이전트를 만드시길 응원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